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남편놈과 헤어지고 돌싱으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지난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리할 겸 이렇게 사연 보냈어요. 제 사연으로 이기적이고 또라이 같은 전 남편 얼굴이 더 화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께 욕 한 번 신나게 먹고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 좋다는 다른 놈을 만났어야 하는데 제가 미쳤나 봐요. 그 당시에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이 남자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구해서 남들과 같은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어찌 보면 평화로운 나날이었지만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내가 죽 좀 사갈까? 어디가 아픈 거야? 병원은 가봤어? 아휴, 호들갑 떨 것 없어. 그냥 단순한 몸살 감기니까. 전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을 텐데 빨리 병원 갈 생각은 안 하고 왜 병을 키우는 거야? 그냥 약국에서 약 사다가 먹고 한숨 푹 자면 괜찮아지는데 무슨.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약 타라니까. 엄마는 환절기마다 감기 잘 걸리잖아. 우리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고 면역력이 약해진 탓에 자주 아프셨어요. 그래서 집에는 늘 상비약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탓에 시집 가고 나서 아빠 없이 혼자 지내시는 엄마가 많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엄마 걱정에 한숨을 푹푹 내쉴 때마다 남편은 왜 그러냐며 물었습니다. 뭐, 안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아까부터 그렇게 한숨을 쉬어? 그냥 뭐 엄마 때문이지. 장모님? 장모님이 왜? 어제 엄마 집에 갔는데 감기 몸살 나서 누워 계시더라고. 내가 진짜 속상해서 병 키우지 말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니까 맨날 저러셔. 감기 몸살? 에이, 뭐 그런 거를 걱정하고 그래. 그냥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지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뭐? 그런 거로?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남대하듯이 해? 내가 엄마 걱정하는 거 당연하잖아. 엄마 걱정하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무심한 대답이 참 서운했어요. 이때 남편 새끼의 또라이 기질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뭘 그렇게 정색하고 말을 해? 누가 보면 내가 뭐 말 실수한 줄 알겠다. 그리고 맞잖아. 대한민국에 감기 몸살 안 걸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 면역력 약해지면 감기도 걸리고 그러는 거지 뭐.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면역력이 약해서 잔병 치레가 많으시다니까? 결혼 전에는 내가 옆에서 잘 챙겨드릴 수 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아, 그래, 그래, 알겠어. 내가 실수했네. 엄마를 걱정하면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한 걸 잘 모르니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나중에는 반응이 거슬리면서 좀 짜증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는 안부차 엄마랑 통화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뭐야, 너 아파? 와, 진짜 장모님 운동 좀 하셔야겠다. 나이 들면 몸이 곧 재산인데 저렇게 툭하면 아파서 어떡해? 체력 관리 너무 안 하시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깐족거리듯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쏘아붙였어요. 우리 엄마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파? 장모가 아프다면 걱정하는 게 먼저지 무슨 말이 그래? 그리고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 건강관리 잘하셔. 원래 몸이 약하게 태어나신 거고 면역력이 약하시다고. 알아? 걱정은 못 해줄 망정 훈수는. 갑자기 급발진해서 쏘아붙이면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냐면서 2차로 확 기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레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야근이 잡혀서 엄마에게 약을 사다 줄 여유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남편한테 부탁했습니다. 자기야, 지금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봐. 많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네? 빨리 약 드셔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어지러워서 밖에 약 사러 가기 어려우시대. 미안하지만 자기가 약 좀 사서 엄마 집에 갖다 줘. 난 오늘 야근이라서 퇴근이 늦어질 것 같아. 미안해. 부탁 좀 할게. 아, 그래? 알겠어. 내가 퇴근하고 약 사서 가져다 드릴게. 응, 알겠어. 고마워. 갑자기 잡힌 야근으로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부탁했고, 엄마한테는 남편이 저 대신 약 사서 갈 거라고 전했어요. 그제야 안심이 돼서 마음 놓고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서 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해도 안 받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프니까 계속 곁에 있어 주고 있나 싶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몸은 어때? 어떻긴 안 좋지. 그래? 약 먹었지? 김서방이 약 들고 갔을 거 아니야. 그 약 먹고 한숨 푹 자면 좀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혹시 옆에 그이 있어? 계속 전화해도 안 받네? 좀 바꿔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서방 오지도 않았구먼. 왜 나한테 김서방을 찾아? 뭐? 오지도 않았다니? 부이가 엄마한테 약 전해주러 안 갔어? 그래. 안 그래도 아픈 거 꾹꾹 참고 김서방이 가져다 주는 약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오질 뭐냐.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엄마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전화로는 알겠다고 본인이 퇴근한 다음에 약 사서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엄마한테 약을 전해주지 않았다니요. 시간은 어느덧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대체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뭐 하는지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우선 엄마한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느라 피곤한데 행방이 묘연한 남편까지 기다리고 있자니 속에서 부글부글 열이 끓어올랐어요. 그걸 모르는 남편은 12시가 다 되어서야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등장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다 들어오는 거야? 뭐야, 술 마셨어? 어디서 또 이렇게 술을 마셨어? 남편은 어디서 술을 들이부은 건지 아주 알코올 쓰레기가 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겨우 질질 끌다시피 부축해서 침대에 밀쳐버렸어요. 처가에 들려서 장모한테 주라는 약은 안 주고 어디서 술을 퍼마시고 온 건지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술이고 나발이고 흔들어 깨워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인사불성인 사람 붙잡고 있을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 겨우 누르고 다음 날이 되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일어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퇴근하고 엄마 집에 간다고 했던 사람이 술이 떡이 돼서 오냐고. 어제 엄마 집에 약은 왜 안 갖다 준 거야? 못 가는 상황이면 미리 말을 해주던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안 가면 어떡해? 엄마 아픈데 자기가 가져오는 약만 기다리고 계셨다잖아. 아, 맞다. 장모님 약. 아, 그래, 맞아. 내가 퇴근하고 약 가져다 드리기로 했지. 천연덕스럽게 아마따를 시전하며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남편의 꼬락서니를 보니 겨우 억누른 우라통이 터질 뻔했습니다. 당황하면서 미안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아, 맞다? 그게 다야? 아, 미안해. 내가 어제는 깜빡했어. 퇴근하고 장모님께 약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 놈이 오랜만에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라고.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잊었어. 그래서 그 어제 친구랑 진하게 한잔했지. 장모님 많이 기다리셨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엄마한테 약 가져다 두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어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엄마는 아파서 끙끙거리고 계시는데 속상해서 혼났단 말이야. 아이,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깜빡해서 그런 거였잖아. 자기는 뭐 실수 안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오랜만에 친한 친구 만나니까 반가워서 순간적으로 잊은 거잖아. 장모님께는 내가 따로 죄송하다고 연락드릴게.
그리고 장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한숨 푹 자고 나면 몸이 좀 나아지잖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약 많이 먹으면 내성 생겨서 몸에 더 안 좋대. 장모님 많이 아프시고 약도 자주 드시는데 오히려 내가 장모님 도운 거야. 약 자주 먹으면 못 써.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병원이 왜 있고 약이 왜 있는데? 아픈 사람한테 몸이 안 좋으니까 약 먹지 말라고 참으라고 해? 진짜. 어우, 아무튼 앞으로 어제 같은 일 없었으면 좋겠어. 다음에 또 이러지 마. 알겠지? 하는 꼬락선이나 말하는 거나 다 마음에 안 들고 성질이 뻗쳤지만 한 번은 넘어가 주자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고 좋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좋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달이 흘렀어요.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 괜찮아? 어쩌다 쓰러진 거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의사는 뭐래? 아이고, 괜찮대도. 그냥 뭘 잘못 먹은 거야. 그래서 탈이 났나 봐. 뭘 어떻게 잘못 먹었길래 탈이 나? 엄마가 뭘 잘못 먹었나 봐. 그냥 배탈이겠지 싶어서 놔뒀더니 식중독이라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약 맞고 좀 나아졌어. 별것도 아닌데 아픈 거로 신경 많이 쓰이게 해서 엄마가 참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신경 써야지. 이 세상에 엄마가 의지할 가족은 나뿐이잖아? 난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우선 몸부터 잘 추스르자. 엄마는 식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오셨고 며칠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저는 엄마 곁을 지켜야 했어요. 엄마 혼자 두고 간다는 게 마음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뭘 잘못 드셨는지 식중독이라고 하시네? 의사가 당장은 안 되고 가볍게 하루 이틀만 입원시켜야 한다고 해서 엄마 옆에 같이 있어주려고. 아, 그래?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당황한 채 끊어진 전화기만 쳐다봤습니다. 보통 장모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괜찮은지 물어보고 걱정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혹시나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볼 만도 한데 그냥 알겠다는 말만 하고 뚝 끊어버리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때부터 또 남편의 태도가 거슬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퇴원할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드리고 간호했어요. 그러다 갈아입을 옷이며 화장품이 애매해서 남편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와서 가져가면 안 돼? 자기가 오면 되잖아. 그래도 되는데 곧 있으면 엄마 저녁 드실 시간이라서 옆에 있어드리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누군가 같이 먹어주며 말벗해주는데 나 없으면 우리 엄마 혼자 외롭잖아. 아니면 자기가 시간 날 때 좀 가져다 주던가. 내가 가기에는 거리가 좀 있어서 애매할 것 같아. 글쎄, 시간이 맞으려나. 상황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퇴근하고 그렇게 바빠? 자기 어차피 집에 갈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퇴근하고 집에서 푹 쉬려고 했지. 그럼 내일 가지고 와. 내일은 주말이니까 느긋하게 자다 일어나서 오면 되잖아. 나 내일 친구들하고 등산 가기로 했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가서 짐 챙겨가. 그게 낫겠다. 이참에 와서 먹을 것 좀 해놓고 가고. 자기 없으면 배달 음식 시켜 먹어야 하는데 알잖아. 나 배달 음식 싫어하는 거. 지금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밥까지 하라고? 잠깐은 괜찮잖아. 밥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밥하는 게 뭐 오래 안 걸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본인 먹을 밥이나 하라고 가라는 게 할 소리냐? 그리고 내가 뭐 빨리 가져와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잠깐 시간 내서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말이 나와서 하는데 솔직히 자기한테 조금 서운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입원했어. 자기 장모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면 찾아와서 얼굴 비추는 게 기본 아니야? 방문한 겸 겸사겸사 내 짐 가져다 줘도 되는 거잖아. 그래,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쳐. 그럼 적어도 엄마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한 척이라도 해야지. 어쩜 남대하듯이 그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됐고, 와서 엄마한테 인사나 좀 드려.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 결국 참다 참다 터지고 말았습니다. 개념 없이 막 뱉어내는 남편 아멜에 폭발해버리고 만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느끼는 게 있어서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누가 봐도 개소리였습니다. 싫어. 장모님 뭐 죽을 병 걸리셨어? 어디 크게 다쳐서 대수술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가벼운 식중독이고 그런 거로 뭐 굳이 방문하러 가. 거기다 장모님이 어디 입원 한 번만 쓰러지신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연애할 때도 몇 번 쓰러지셨고. 그렇게 쓰러지셔도 솔직히 장모님 멀쩡하잖아. 큰일 난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일정이 있는 건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려 내가 좀 당황스럽다. 자기 집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짜증나서 그래? 그건 아니지? 내가 자기 물건 가져다주는 신부름센터 직원도 아니고.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말을 듣고 그런 소리가 나와? 죽을 병이고 수술이고 뭐고 어떤 이유든 장모가 입원했으면 잠깐 들러서 괜찮은지 인사드리는 게 기본이야.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들 자기 이러는 거 한 소리 할 테니까. 죽을 병이 걸려야 병원에 오겠다는 거야 뭐야? 무슨 그런 재수없는 말을 다 해? 됐다 됐어. 병원에 오지 마. 자기 같은 사위 하는 거 우리 엄마도 안 반가워하실 테니까. 신혼이고 뭐고 열이 확 받아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남편 말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한번 끓은 열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남편 놈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문자라도 할 법한데 말이죠.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옆에서 간호만 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괜찮아져서 퇴원했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저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컴퓨터 앞에 게임을 하는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싶었어요. 남편은 인기척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 왔어? 계속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더니 무슨 일이야? 짐 가지러 온 거야? 저한테 말은 걸고 있어도 시선은 컴퓨터 화면에 가 있고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애써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해도 그 꼬락서니 때문에 또 슬슬 열받더라고요. 괜히 싸움만 될까 싶어서 그냥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야? 왜 대꾸를 안 해? 설마 자기 아직도 삐져 있어? 별일도 아니구만 뭐 그런 거로 이래. 장모님 괜찮으셔? 좀 나아져서 집에 온 거야? 그게 이제 궁금해? 엄마 오늘 퇴원했어. 그래서 온 거야. 거봐. 별일 아니니까 금방 퇴원하셨네. 금방 퇴원할 정도로 별거 아니니까 병문안 오는 게 그렇게 싫었니? 사위라는 게 찾아와 보지도 않고 어떤지 걱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신나게 게임하고 있었네? 친구들 만나서 놀 거 다 놀고 말이야? 지금 나한테 말은 뭐하러 걸어?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게임 마저 해. 아이, 자기야, 왜 그래? 어쨌든 장모님 퇴원하시고 걱정거리 한시름 났잖아. 자기 태도랑 우리 엄마 태어난 거랑은 별개지.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나도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걸 어떡해. 정말 큰일로 입원하신 거라면 무슨 수를 쓰든 갔겠지. 그런데 그런 건 또 아니잖아. 이번 일은 장모님도 너그러 이해해 주실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엄마는 혼자 있는 자기 걱정하시더라. 정작 사위라는 건 눈꽃만큼도 본인 생각 안 하는데 말이야. 무슨 말을 또 그런 식으로 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진짜 천하의 나쁜 놈 같잖아. 어쨌거나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장모님 입원하시면 이제 무조건 간다. 다음에 또 입원하실 거 아니야. 뭐? 우리 엄마 또 아파서 입원하라는 거야, 뭐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살면서 또 입원 안 하시겠어? 원체 몸이 약하시기도 하고. 입이 방정인 건지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어찬 건지 남편은 말하는 족족 제 심기를 더욱 건드렸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도도 문제지만 하는 말들이 저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어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제 화가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는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제 분노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미운 정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다시 전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뭐야? 어디 갔어? 방에 있나? 주말에 시간도 남고 해서 모처럼 엄마를 보러 친정집에 갔어요. 최근 엄마한테 연락이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안 보여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침대 옆에 바닥에 누워있더라고요. 황급히 엄마에게 다가가 살펴봤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는 제게 급성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급성 뇌졸중은 대처를 잘한다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쓰러지고 한참 뒤에 따님분께 발견됐어요. 유감이지만 더 이상 손 써볼 방도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진작 엄마를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엄마 곁에 있어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저 자신을 탓하기만 했습니다. 계속 엄마 곁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엄마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러니까 빨리 와. 뭐? 장모님 또 쓰러지셨어?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장모님 건강관리 좀 하셔야 한다니까. 근데 자기야, 나 지금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나중에 가든가 할게. 무슨 일인데? 엄마 지금, 미안. 내가 지금 전화하기 좀 곤란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남편은 제가 하려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며 전화를 뚝 끊었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마당에 남편은 바쁜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하게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엄마 상태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올 남편의 전화를 기다리며 계속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그렇게 2시간쯤 흘렀을까요? 엄마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더니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조서방은? 일이 좀 생겼나 봐. 문자 남겨놨으니까 이따 올 거야. 엄마 힘드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기뻐. 이제 네 아빠 보러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딸 혼자 두고 가기 마음 아프네. 조서방한테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조서방
우리 사위 보고 싶었는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해? 나랑 좀 더 같이 있다가, 어? 엄마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우리 딸 응원할게. 사랑해. 엄마의 두 눈에서 나온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은 서서히 힘이 빠지더니 편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다급히 뛰어온 간호사와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보더니 시계를 보고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때 제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빠 곁으로 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느라 정신없는 제가 장례식장을 알아봤죠. 한참 후 엄마의 빈소가 마련됐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멍하니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헐레벌떡 제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모님이 왜 전화 안 받았어?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엄마 마지막 하실 때 옆에 못 있어줬니? 남편의 복장은 출근할 때 입고 나간 옷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약간 풍겼어요. 술 마셨니? 누구랑? 그게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서 한잔 했어. 그러다가 옛 생각이 나서 같이 당구 게임 치러 갔는데 내가 너무 게임에 집중해서 자기 연락을 늦게 받네. 뭐? 당구하느라 우리 엄마 임종도 못 봤다고? 아니, 그니까 내가 일부러 장모님 임종을 못 본 건 아닌데 내가 말했잖아. 엄마 쓰러지셨다고. 난 별일 아닌 줄 알았지. 장모님 툭하면 잘 쓰러지셨잖아. 미안해. 이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당구고 뭐고 당장 맞설 거야. 남편의 말에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는 대화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이때부터 남편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됐다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엄마의 장례를 신경 썼어요. 여기저기 연락 돌리니까 많은 분이 엄마의 빈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울고 웃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인 날, 그렇게 엄마를 아빠 옆으로 모셨습니다. 장례 치르는 내내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서 그런지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발인을 끝내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몸을 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옷을 갈아입고 바로 침대에 누워서 쉬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자기야, 정말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아.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엄마가 걱정되더라고. 우리 엄마도 혼자 지내시잖아. 장모님처럼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시면 어쩌나 생각하는데 끔찍하더라. 아무래도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사는 집 정리하고 우리가 모시고 살자. 엄마한테는 내가 말씀드릴게. 아마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야. 뭐? 힘든 몸을 겨우 눕혔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몸이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던 남편놈의 만행이 확 생각나면서 분노로 치가 떨리더라고요. 누굴 모셔? 그동안 네가 한 개념 없다 싶었는데 너 정말 보통 미친놈이 아니구나. 뭐 미친놈? 자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욕을 하고 그래? 장모님 돌아가셔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자리도 왜 이래? 몰랐니? 너 미친놈인 거? 나 그 누구보다도 정신 말짱해. 네가 미친놈이어서 미친놈이라고 한 건데 왜? 네가 사람 새끼야? 우리 엄마는 나몰라라 한 놈이 지금 누굴 모셔?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엄마를 모셔야 하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너 혼자 엄마 손잡고 살아. 난 너 같은 개쓰레기랑은 단 한시도 같이 살 마음 없으니까. 내가 엄마 때문에 널 어떻게 치워야 할지 잊고 있었어. 이제 엄마도 편히 모셨으니까 할 일 마저 해야지. 우리 이혼하자. 이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아, 자기 진짜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이혼 타령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쟤 엄마 귀한 줄 알면 우리 엄마 귀한 줄도 알아야지. 네가 우리 엄마 가슴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는지 알아? 이 나쁜 새끼야. 우리 엄마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마다 너 단 한 번도 안 찾아왔어. 나한테 전화로 흔한 안부 인사 한 번 건넨 적 없다고. 그때마다 혹시나 엄마 서운해하실까봐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데 조사방 일이 생겨서 지금 못 온다. 엄마 걱정 많이 한다. 나중에 올 거다. 그래도 우리 엄마 서운한 티 내신 적 조금도 없어. 다 이해한다고. 조사방 바쁜 거 다 아니까 괜찮다고. 병원에 오면 좋은 것도 없는데 뭐하러 오냐고 그냥 쉬게 두라고. 어쩌면 우리 엄마 다 아셨을지도 모르겠다. 너 같은 놈이 친구 만나서 술이나 퍼마시고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하느라 못 오는 걸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아파서 약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너 뭐 했는데? 친구 만나서 술 퍼마시느라 아픈 엄마 까맣게 잊고 놀다 들어왔잖아. 너한테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찮았니? 키우던 걔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너 결혼해서 우리 엄마 찾아뵙기는커녕 그 흔한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 그랬으면 그렇게 못난 사위였으면 적어도 마지막 가시는 길은 옆에 있어드렸어야지. 이딴 것도 사위라고. 우리 엄마는 너 보고 싶다고. 사위한테 우리 딸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런 놈이 뭐 걱정되니까 엄마를 모셔?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이 미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저는 울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잡히는 물건이란 물건을 다 집어서 남편한테 던졌어요. 남편은 제가 쏟아내는 말을 그저 묵묵히 다 들어주더니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 일부러 안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놈처럼 말할 필요 없잖아. 누가 보면 내가 아주 못된 사위 새끼인 줄 알겠어. 그리고 솔직히 다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지난 이야기 다 꺼내서 이야기하면 뭐해. 이미 돌아가셨고 다 지난 일인데 그동안 계속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게 난 더 웃기고 소름 끼친다. 내가 뭘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다고. 저는 남편 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있는 힘껏 뺨을 쳤어요. 남편 새끼는 맞은 뺨을 어루만지며 토끼 눈이 된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기적인 새끼. 넌 애초에 우리 엄마한테 단 한 톨도 관심이 없었어. 적어도 네가 결혼한 사람의 엄마면 피가 섞인 게 아니어도 한가족으로 생각해야지. 난 너 같은 새끼 뭐가 예쁘다고 너희 엄마한테 살뜰히 잘했는데 내가 네 엄마한테 하던 거 반의 반만큼이라도 했어도 나 너한테 이렇게까진 안 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내 엄마한테 그동안 네가 한 짓 그대로 했다면 또 어땠을 것 같아? 그래도 넌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냐? 이 뻔뻔한 새끼야? 차라리 인정할 거 인정하고 미안한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난 어제 너란 새끼랑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깨끗하게 갈라서자. 적어도 네가 인간이라면 좋게 합의해야 할 거야. 구질구질하게 소송으로 질질 끌 생각 말고.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쳐. 그래도 그렇지. 심한 말하고 뺨까지 때릴 필요는 없잖아. 누군 뭐 할 말 못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 줄 알아? 나도 그동안 너한테 짜증났어. 이거 왜 이래? 우리나라 법에 사위라고 꼭 장모님 찾아뵙고 문병하러 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임종 같은 경우도 타이밍 안 좋으면 자식들도 잘 못 봐. 자식인 너만 곁에 있었으면 됐지. 왜 나한테까지 개거품 물고 덤비냐고. 장모님 죽은 게 내 탓이야?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데? 이제 보니 너 우리 엄마 모시기 싫어서 지금 쇼하는 거지. 평소에는 착한 며느리인 척 굴더니만 너도 별 수 없네. 이제 입만 열면 개소리만 하는구나. 너야말로 있는 척 포장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마.
내가 너 같은 놈인 줄 알아? 난 누구처럼 나 몰라라 하지 않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대했어. 비록 시어머니지만 내 엄마처럼 따름에 챙겨드렸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야. 내가 왜 네 엄마를 모셔야 하는데? 살뜰히 모셨던 건 내가 결혼한 사람의 엄마이기 때문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니까 내 부모와 동급으로 생각하면서 잘해드린 거라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너 같은 새끼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다고. 이제 너랑 네 엄마,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걱정돼서 모시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쇼하느니 뭐니 개소리 그만하고. 너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야? 고작 이것 때문에? 세상에 억지 부릴 거 부려. 병문안 좀 안 가고 임종 못 봤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엄청 이상한 거야. 남들이 들으면 욕한다고. 그나마 나나 네 지랄 같은 성격 받아주지.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학대고 도망갔어. 이혼하면 또라이처럼 구는 널 누가 데려가기나 할 것 같냐? 괜한 기대하지 말고 집어치워. 나랑 끝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나랑 우리 엄마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고 용서 구해. 그럼 내가 딱 한 번은 눈 감아줄 테니까. 귓구멍이 막혔냐? 내가 개소리 작작하라고 했지. 용서를 구할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이러니까 네가 이기적인 새끼라는 거야. 이 개또라이 새끼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할 때까지 네 엄마 집에 가 있어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낼 테니까. 뭐? 내가 왜? 내가? 여긴 내 집이야.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나가야지. 귓구멍 막히고 뇌까지 꼬였냐? 이 집 내가 해온 집이야. 여기 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내 돈으로 채웠다고. 넌 달랑 네 몸만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내 집에서 네가 나가는 게 맞지. 그땐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부부가 되면 재산 반반 나눠야 하는 거 몰라? 무식한 새끼.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마련한 집이야. 아무 관련 없다고. 이혼은 내가 먼저 하자고 했지만 이혼하게끔 빌미 제공한 건 너야, 이 멍청한 새끼야. 됐다. 자세한 건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그때 상황 파악 똑바로 하고 우선 나가. 얼른 내 집에서 꺼지라고. 안 나가려고 버티길래 남편 새끼 옷이며 아끼는 시계며 구두며 현관 밖으로 다 집어던졌습니다. 쥐가 아끼는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구니까 놀라서 버선발로 나와 열심히 줍더라고요. 저는 멈추지 않고 남편 새끼 방에 있는 컴퓨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는 비싼 컴퓨터를 현관 바닥에 냅다 집어던졌어요. 남편은 주저앉으며 망가진 컴퓨터를 살펴보며 울먹이더라고요. 그제야 속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냉큼 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버렸어요. 도어라 건전지도 다 빼놨고요. 한동안 밖에서 모라모라 소리치고 난리 떠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무시하고 푹 잤습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부재중이며 문자며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남편은 문자로 발악하듯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씹으면 다냐? 내 컴퓨터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다 망가져서 못 쓴다고. 거기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었는지나 알기나 해? 나 이거 가만히 안 있어. 절대로 못 참아. 멋대로 내 물건에 손댄 거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나 너랑 절대로 이혼 안 한다. 평생 옆에서 괴롭혀 죽일 거야. 개새끼인 건 알았지만 찌질함의 끝을 달리는 새끼인 줄은 또 몰랐네요. 가볍게 차단 박아주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이혼 진행을 상담했고 바로 이혼 접수했습니다. 그놈은 끝까지 이혼 못 해주겠다며 억울하다고 소송까지 진행하더라고요. 진흙탕 싸움에 절 끌어들여서 괴롭히고 싶나 본데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그동안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 액수를 더 높게 제시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결과는 불보듯 뻔했어요. 큰돈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그제야 잘못했다며 거짓 눈물 흘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또 가볍게 무시했고 나중에는 술 먹고 집 앞에까지 찾아와 진상 피우길래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조만간 결과 나올 것 같네요. 되지도 않는 놈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충분히 절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부모님이 더 바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